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페이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H-1B 소지자의 6년 기간 초과 후 연장 불허 계획이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권 불법 취득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시민권이 박탈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가진 이 취임식에서 김일형 의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에들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올 11월 선거 불출마를 밝히면서 사실상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페이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멜섭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 다카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섭 판사는 다카 폐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약 69만 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다카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관련 회의를 열고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가족 이민 개혁,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 변경 등 4가지 사안을 포함시켜 오는 3월 5일 이전에 통과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H-1B 소지자의 6년 기간 초과 후 연장 불허 계획이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현행대로 3년 기한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하고 6년 후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일 USCIS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맥클레치 DC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을 강화하면서 USCIS는 H-1B 비자 소지자들이 6년 기한을 초과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의 페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H-1B 소지자들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됐었습니다. 이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H-1B 6년 연장이 다시 가능해짐에 따라 3년 기한 H-1B는 한 차례 연장돼 6년이 허용되고 이후에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자 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석사와 박사 2만 명, 학사 6,5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불법 시민권 취득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민권이 박탈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시민권 박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9일 연방법무부에 의하면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은 뉴저지 카트레커주 발진더 싱의 시민권 박탈을 명령했습니다. 1991년에 입국한 싱은 당시 자신의 이름이 다빈더 싱이라고 주장했지만 체류 비자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추방 명령을 받은 싱은 이름을 바꿔 망명 신청을 했고 이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서 2006년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
대학에서 과거 추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꿔 신청한 것이 고발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문 정보까지 누락되면서 그의 추방 명령 전력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싱 외에도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이 지문 정보 누락 등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싱의 시민권 박탈 판결에 따라 이와 유사한 케이스들의 시민권 박탈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연방국토안보부는 야누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시민권 취득자들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최대 31만 5천 명의 지문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미입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 김일형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의장은 12개 단체의 화합과 신구 세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직능단체 협의회는 어제 저녁 정기 원래회 및 의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37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일형 의장은 전임 이상우 의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고 협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일형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협의회 내 12개 단체들이 화합하고 신구 세대 간 소통을 이루기 위해 원래회를 강화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협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신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은 서로 그 단체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유대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우 전임 의장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의장직을 맡으며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소감을 밝히고 김일형 의장과 직능단체 협의회가 서로 협력하며 경기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새로 선출되신 김일형 회장님 연륜도 많으시고 또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를 또 의장직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일형 의장은 지난 2015년부터 뉴욕 한인 기술인 협회장으로 봉사해 왔으며 뉴욕 플러싱에서 주방 설비 업체 3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형 신임 의장의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에드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올 11월 선거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계 은퇴 선언인데요. 그의 빈자리가 한인사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8일 에들로이스 위원장은 올해 말 끝나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은퇴를 발표한 로이스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하원 외교위원장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외교력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마이크 혼다, 주디 추, 테드 리우 등과 함께 연방의회의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입니다. 미주 한인사회와도 친숙한 인물로 연방하원 가주 39지구에서 1993년부터 줄곧 재직하고 있는 13선 의원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3년부터 탈북자를 위한 국제의원 연맹 공동의장을 맡아왔으며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을 주도했고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미 우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의 이번 정계 은퇴는 한인 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큰 손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유색인종 교사가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은 학생은 사회 진출 후 환경 적응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에듀케이션 트러스트 뉴욕이 2015에서 16학년도 주 교육국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의 유색인종 학생에 비해 유색인종 교사의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학생 등은 84%를 차지했지만 유색인종 교사는 39%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백인 학생은 15%에 백인 교사 비율은 58%
8%를 차지해 뉴욕시 공립교 교사의 인종적 다양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 학생은 전체의 16%인 반면 아시안 교사는 6%에 불과했습니다. 또 히스패닉의 경우는 학생 41%에 히스패닉 교사 1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학교 단위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전체 학교의 21%의 아시안 교사가 전혀 없었으며 히스패닉 교사가 없는 학교 6%, 흑인 교사가 없는 곳 9%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의 16%는 아시안 교사가 전무한 학교에 재학 중이며 19%는 흑인 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교사의 인종적 다양성을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직장 내 환경에 적응할 준비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친환경 그린 열풍이 제품을 넘어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뉴욕주가 선보이고 있는 전기 버스가 3년간 시범 운영됩니다. 9일부터 뉴욕주에서 총 10대의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버스는 앞으로 3년간 B32, M42, M50 버스 노선을 따라 브루클린과 퀸즈, 맨해튼, 미타운 지역을 순회하며 시범 운행하게 됩니다. 뉴욕주는 이번 전기버스 시범 운행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친환경 차량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TA의 버스, 현대와 취지로 도입된 친환경 전기버스에는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와이파이와 USB 포트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버스 차량에서 발생하던 소음 문제도 개선됩니다. 이와 함께 기대하는 바는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입니다.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 등은 실제 완전 연소되지 않으면서 배기가스에 섞여 유해 물질을 발산하고 호흡기 계통과 눈을 심하게 자극하며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기버스 전용 충전소는 퀸즈 매스패스의 그랜드 애비뉴 버스 정류소에 총 6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버스가 이동 중간에도 충전할 수 있도록 윌리엄스버그 브리지 플라자에도 설치됩니다. 뉴욕주가 총기 규제 법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로 만드는 장치 범프 스탁의 판매,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8일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은 범퍼스탁 판매 및 소지 금지 법안을 채택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범인이 사용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는 반자동 소총을 기관총으로 개조하는 장치 범퍼스탁의 판매와 소지 금지 법안이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범퍼스탁의 사용과 판매 유통 금지는 연방 의회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으나 뉴욕주 차원에서 는 처음입니다. 법안은 범퍼스탁의 판매와 소지, 제조, 유통 등을 모두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헤이스티 의장은 이 법안은 총기 난사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항하는 상식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역시 이 같은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총기 옹호 단체는 범퍼스탁에 대한 규제는 연방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총기 사고로 무수한 인명을 앗아갔고 그때마다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의 수돗물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 자체는 안전하다 해도 수도관이 녹슬고 오래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식수 손실량은 최대 30%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뉴저지 주정부가 발표한 수도관 상태 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노후된 수도관으로 인한 식수량 손실이 최대 30%로 나타났습니다. 버겐과 허드슨 카운티의 경우 최근 수년간 식수량 손실률은 25%로 나타났습니다. 천연자원방지위원회는 주 전역에서 하루 1억 3천만 갤런의 물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낡은 수도관 보수와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수도관 수리 비용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수도 시설 업체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의 경우 인프라 교체 비용보다 비상시 수리 비용이 10배가량 더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조성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모든 수도 시설의 독립 검증을 통해 식수량 손실 여부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실시하고 주 환경보호국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관 파열 등의 사고로 인한 도로 유실 등의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도 매년 50만 회가 넘는 식수 안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식수 오염 신고가 지난 4년 새 5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후화된 파이프나 수도관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이 숨지고 주민 수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남가주 일대가 산불에 이어 폭우와 산사태로 비상 상황에 놓였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몬테시토 지역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해 집 5채가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오늘 오전 3시 30분부터 15분 동안 몬테시토에 1.5인치 상당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5피트 높이에 달하는 토사가 주택가를 덮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도로 구간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말리부 지역의 퍼시픽 해안도로 북쪽 방면 토판과 캐년 블러버드 일대 1.5마일 구간이 차단됐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벤츄라 카운티 인근 101번 프리웨이 일부 역시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두아테와 실마 지역의 700가구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후 해제됐으며 버뱅크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도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저녁부터는 LA 카운티 일대에 시간당 1.5인치 상당의 천둥을 동반한 폭우가 예보돼 홍수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태로 LA 카운티를 비롯한 오렌지 카운티, 샌 버나디노 카운티 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우회 도로를 이용하고 특히 밤 운전 시 반드시 홍수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디즈니랜드가 남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입장료 할인 프로모션을 도입합니다. 디즈니랜드는 오는 5월 21일까지 남가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일에서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2일 이용권은 $159, 3일 이용권은 $199로 구입할 수 있으며 기존보다 평균 20%에서 25%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티켓당 추가로 $45씩을 더 낼 경우 하루에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두 곳의 테마파크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편 티켓은 입장이 불가능한 블랙아웃 데이를 제외한 오는 5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티켓 구매 시 해당 지역 주민인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5세인 에스터리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부의장이 버지니아 상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여성으로서도 첫 장관입니다. 9일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는 에스터리 씨를 상무부 장관에 지명한다며 이 내정자를 극찬했습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 상무부 이노베이션 부서 디렉터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9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저귀 교체대 설치 의무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뉴욕 시내 모든 공공건물의 화장실에는 아기 기저귀 교체대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공공건물의 화장실에 기저귀 교체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는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에서 $1,6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일 연방수사국은 파멜라 해리스 뉴욕주 하원 의원을 사기와 사기 공모, 돈 세탁, 문서 위조 등의 11개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에 지급돼야 할 연방정부와 시정부 기금을 착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뉴욕시 의회로부터 받은 $7만 지원금을 개인 항공기 티켓과 크루즈 티켓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피마로부터 받은 주택 복구 비용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고등학생이나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자들은 에세이, 추천서 2매, 최근 성적표, 최근 세금 보고서와 함께 자신의 열정이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비디오나 사진, 웹사이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2월 20일이며 장학생 선정 명단은 3월 1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박효성 신임 뉴욕청 영사는 오늘 KCS 커뮤니티 센터와 KCS 플로싱 경로회관을 방문해 한국 정부를 대신해 한국 노인분들께 안부와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맨해튼 음대 예비학교 학생 모임인 뮤랑이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고 수익금 $1,000를 뉴욕 가정상담소 호돌이 방과후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김현중 앱솔루틀리 뉴욕 회장은 뉴욕 한인의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4,000를 기부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집회는 오늘 플로싱 금광산 연회장에서 2018년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포근하겠지만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오전 중 안개가 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날씨에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